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체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지금 시각은 현재 2020년 10월 17일 오후 5시 33분이고요 앞으로 1시간 27분 뒤에 영상이 하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오후 3시쯤부터 영상을 찍었어요. 이미 2개를 찍었는데 근데 그 2개가 전부 다 노딱을 먹어버린 거, 심사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영상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노란 딱지를 안 먹는 이야기는 투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투자 이야기가 후리기가 제일 편하니까 이걸 하려고 하던 찰나에 제가 얼마 전에 빅히트 엔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빅히트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 사이에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주식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거는 뭐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빅히트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빅히트 엔터가 이게 기업 공개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청약 대금이 몰렸죠. 그때 한 89조 몰렸나? 뭐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엄청나게 몰리고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가 되고 공모가의 2배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장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미들이 요게 이제 따상을 찍을 거다 생각해서 주식을 엄청나게 샀지만 최고점 35만 1천원부터 찍고 여기서부터 계속 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만에 35만 1천원부터 20만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을 땐, 어제 난리가 났을 때 내가 이걸 봤었거든. 시간의 단일가로는 20만원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들 보면 이제 팬덤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미들이 이제 들어간 사람 되게 많을 건데 지금 뭐 난리가 났다 해서 빅히트 엔터의 그런 주식 종목 게시판에는 곡소리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택 자금 대출 받아서 산 사람도 있고 마누라 때문에 이거 사는데 난리가 났다 한 사람도 있고 이혼할 거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근데 우선은 이 빅히트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크게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류의 주식은 일단은 제가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YG 주식을 한번 살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기본적으로 뭐 엔터주를 좀 싫어하는 이유도 있긴 있지만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냥 제가 빅뱅을 너무 좋아해서 빅뱅이 월드스타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뭔가 이제 YG의 주가라는 게 뭐 스토캐스틱 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월봉상으로 침체된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YG 주식을 안 사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빅뱅 혼자 감당하고 있는 매출이 그 당시엔 80%가 넘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뭐 블랙핑크가 소녀 가장이지 그 JYP에는 트와이스가 소녀 가장이라면 YG에는 지금 블랙핑크가 소녀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이란 걸 하게 되다 보면 뭐 기업 개별 종목 리스크하고 시장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 이 중에 개별 종목 리스크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높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거는 뭐 횡령, 배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이라는 게 언제든지 박살날 수가 있잖아. 근데 보통의 기업들은 그 매출이라는 게 박살나게 된다면 그에 인한 뭐 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얽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 한 명 사고 치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또 역류한다. 그래서 당시에도 내가 그때는 빅뱅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치진 않았거든 사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전부 다 사고가 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싫든 좋든 매출로 다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뭔가 이제 리스크가 가장 심한 것이 빅히트라고 볼 수 있어요. 빅히트는 사실상 BTS의 원맨 팀이잖아요. 물론 BTS가 대한민국 역사상 개쩌는 업적을 세운 건 맞지만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있다는 것들이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일단 사질 않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공모가도 봤을 때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라서 보통 주가가 높게 형성됐다 고려를 쓰는 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멀티플이라고 해서 뭐 PBR이나 PER 이런 그런 성과 대비 주가 수익 지표를 봐갖고 환산을 하는데 이때도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빅히트 자체가 그 13만 5천 원 자체도. 그래서 뭐 사실상 2020년 들어와서 뭐 이제 PER, PBR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이게 빅히트 하나의 시가총액이 지금 박살 났는데도 이렇게 박살 났는데도 메이저 3사 JYP 뭐 SM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높고 지금도 훨씬 높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빅히트가 이 세 개를 합친 것만큼의 매출을 내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뭐 BTS가 또 위대한 업적을 세우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애초에 이런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문제는 근데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이상하게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이 그런 경우죠. 학습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 카카오 게임즈 사니까 오르더라. SK 바이오팜 오르더라. SK 바이오팜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모가 2배로 시작했는데 올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따상으로 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묻지마 투기 자금이 몰리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박살나게 되는 것들이죠. 우선은 이게 뭐 이런 뭔가 공모주라는 게 사실 이걸로 재미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투자로 되게 많아. 그건 사실인데 이걸로 모든 사람들이 재미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나 몇 년 전이었지. 삼성생명 공모주 들어갈 때 그때도 엄청나서 삼성생명이 처음으로 IPO하고 이제 들어간다 했을 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지배구조가 얽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 뜬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다소 높은 금액이었거든. 11만원이었나? 공모가가 아마 그쯤 됐을 거야. 그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청약대금이 몰렸는데 지금 삼성생명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6만원이야. 6만원. 10년 지났는데 6만원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주식에는 절대적인 게 절대로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외줄타기 투자의 끝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투자라는 건 습관성이고 외줄타기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장 빅히트 이거 보더라도 월요일 사람들 존나 쫄리고 있는데 월요일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건 그냥 홀짝의 개념이란 말이야. 홀짝의 개념이야. 근데 월요일에 이만큼 떨어졌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라는 것들은 높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작은 악재도 쉽게 떨어지게 돼 있고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작은 악재도 높게 반응되게 돼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빅히트 자체가 이미 주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패닉이 열려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홀짝 게임이란 말이야. 홀짝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장기적인 방향이 추세라는 게 이렇게 한번 붙어 버리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될 확률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애초에 뭐 이런 거 안 사는 게 맞긴 맞지만 잘라내는 게 그래도 답이긴 하죠. 뭐 한 번이라도 운 좋으면 원리를 뭐 기술적 반대로 나아준다면 그럼 그때 털어내는 게 답이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한테 뭐 그럼 어머님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자면 저는 워렌 버핏 형님이 말했던 말 그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버핏 형님께서 했던 말 유명한 말이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렇게 들어가신 것들 특히나 제가 항상 말하자면 몰빵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신용미수 몰빵이든 뭐든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뭐냐 하면 로스컷은 칼같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얼마나 HTS 잘 됐어. 자동매도 바로 걸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미 걸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 구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미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팔지도 못해 보통. 무서워서 못 판단 말이야. 존버한단 말이야. 근데 제 경험상은 이건 되게 안 좋은 그림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건 확률상의 싸움인데 근데 그렇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참고하실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내가 뭐 사라라 팔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지랄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류의 투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몰빵 투자라는 것들은 이러나 저러나 한 방에 박살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로스컷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주식을 살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 개별종의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그냥 사지 마라. 딱 요 정도의 원론적인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오랜만에 주식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게 저는 블로그를 10년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도 주식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웬만하면 주식 투자는 저는 이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주식 투자가 위험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그냥 도박처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실 거면 그냥 강원랜드 가고 그냥 홀짝 하시라고. 그게 훨씬 낫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 좀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